자, 지금 조민기 씨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와 이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계속 함께 하시고요.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민기 씨 6장짜리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어요. 네. 이게 충격입니다, 정말. 네, 근데 그 유서 내용 자체는 그 가족의 여러 가지 뜻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주요 내용은 그 가족과 학생들에게 상당히 그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 그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발견된 그 유서 이외에 상당 부분 며칠 좀 됐을 때 손편지로 쓴 내용도 그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그 내용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그 교수로서 그 학생들의 그 엄격함을 좀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사과를 한다. 예.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엄격한 교수로서 학생들의 그 엄격성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조금 이제 납득이 안 가는. 납득이 안 갈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만큼 아무래도 본인이 그 교수라고 하는 그 체면에 대한 유지를 계속 하고 싶고 성추행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정당화와 합리화의 그 이야기를 그 손편지에는 그 적어 놓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면 그 상당 부분 이제 뉘우치고 사과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 끝까지 책임지기보다는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민기 씨가 자신의 아파트 창고에서 끔찍한 행동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흔적이 엿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동안 이제 거의 그 의논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 역시, 뭐 조민기 씨 탓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조민기 씨를 뭐 격려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오롯이 이 조민기 씨 혼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감내를 해야만 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조민기 씨 가족의 한 측근에 따르면 거의 그 가족들 간의 대화 역시 좀 그 많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이 안타깝고 하지만 또 이제 본인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또 짊어지고 가야 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힘겨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장례식하고 발인이 가족 요청에 의해서 모두 비공개예요. 저희도 취재를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유족들 상황이 사실 걱정이 돼요. 죄는 사실은 조민기 씨가 잘못을 한 거지 유족들이 잘못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상황이 너무 극단적인 지점에 이르러서 예.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근데 이런 지점에 그렇다면 그 가운데 이제 공소와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무혐의라기보다 공소 공소권 자체가 이제 없음이 되겠죠. 공소권이 예, 없어지는 예.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건 좀 너무하지 않았느냐 이런 예.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피해자들에게 두 번 아픔을 주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죄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분분하긴 한데요. 그 두 개의 입장 사이에 끼어 있는 게 가족들입니다. 그렇죠. 그 아내가 있고 또 공중파에 또 여러 그 종편에 노출된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이 안고 가야 될 이 평생의 고통, 특별히 예.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아빠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속상한 마음도 커서 아마 화를 내기도 했을 가능성이 예. 큰 것 같은데 네. 근데 가족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뭔가 좀 도와야 됐던 건 아닌가, 네. 나라도 함께 해야 됐던 건 아닌가라는 죄책감이 아마 가족들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현재는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 가족은 빈자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럴 때 겪게 될 이 가족들의 상황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조금 어렵더라도 예. 떠나가니는 좀 안타깝지만 네. 남은 가족들은 반드시 좀 심리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민기 씨가 마지막까지 그 딸을 걱정하는 내용에 전화 메시지가 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날 출두하라는데 조정을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대학원 입학하는데 신경 쓰이지 않게 하려고 날짜를 늦췄는데 그러니까 여론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분노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민기 씨가 딸을 걱정했죠. 딸의 대학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경찰 출두를 좀 미뤘으면 네. 좋겠다. 그런데 또 피해자가 다 여성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요. 예, 그 부분에 그럼요.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6일날 뭐 조사 받기로 뭐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연기한 그 사유 자체가 딸이 그날 대학원에 입학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저것을 이제 접했을 때 아니 딸을 그렇게 그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학생들의 그 성추행에 관한 것이 정말 가능했겠느냐. 상당히 이중적 그 잣대가 아니냐. 뭐 이런 그 논란도 분명히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은 상당 부분 이제 그 아버지 혜택을 이제 받았는데 지금 가족이 이렇게 피해받는 거 그것도 비례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좀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 부분 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은 사실상 이 당사자 조민기 씨가 한 것이고 그럼요. 예, 예. 가족은 어떻게 보면 또 그로 인한 피해자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그 언급 자체를 그야말로 그 이중적 행태로서 교수로서 또 선배로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예. 또 그 일반인에 대해서 강간 미수까지 있었던 이런 상당히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정말 딸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런 그 생각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해석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예. 당사자와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민기 씨가 지난번에 지상파 프로그램 나왔을 때도 이 딸에 대한 애정을 엄청나게 사실은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경찰 출석 전까지도 이런 표현들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어제 이제 사실 이 조민기 씨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조민기 씨의 한 측근과 제가 이제 그 식사를 조금 이른 식사를 하고 아, 있을 그래요? 예, 예, 예. 때였는데 곧바로 이제 그 지인이 그 이 빈소가 마련된 곳으로 가서 현장 상황을 좀 전달을 저에게 이제 해줬는데 예. 망연자실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 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죽어 마땅한 죄도 없고 예. 이제 죽음으로서 뭐 할 수 그런 있는 건 아니에요. 반성도 그럼요. 없거든요. 그럼요. 예. 하기 때문에 이 딸이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 그 다음에 또 뭐 비록 이제 그런 잘못들이 있었지만 아빠로서 가지는 딸에 대한 애틋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티즌들이나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 그런데 같이 일했었던 조 감독의 주장이 나왔는데요. 중절 수술까지 한 피해자가 있다는데요. 네, 그 새로운 폭로가 계속 꼬리를 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점입가경인 것 같은데요. 그 변태적인 행동을 계속 요구해서 성폭행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고 예. 이 스태프가 이제 임신 상태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 강제적으로 뭐 낙태가 되었던 이런 그 상황도 그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 촬영장이 정말 예술 활동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이런 왜곡된 성적인 폭행 추행을 하는 공간인지 이것은 구분하지 못하는 곳이 아니었겠느냐 예. 이런 비난도 그 상당 부분 있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국내에 머문 이런 같은 감독이 아니고 예. 세계 유명한 그런 영화상을 탄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이미지를 이렇게 훼손한 것은 아니냐 네. 이런 비난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점입가경적 폭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김기덕 감독과 함께 조지현 씨가 번갈아서 아유, 입에 담기도 성폭력을 정말, 일삼았다 아유, 예. 이런 폭로가 나옵니다. 네, 그 앞서 이 익명의 여배우들은 이 영화 촬영 중 김 감독과 배우 조지은 씨로부터 수시로 성폭력을 일삼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었죠. 네. 촬영 현장에서 이제 배우에게 대본에도 없는 장면을 요구한다거나 폭행을 하면서 그 위협을 했다는 상황도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안쓰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김기덕 감독의 어떤 일탈 행위에 관해서 과거부터 조금 이제 이 영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인지가 되어져 있었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는 어찌 할 수 없더라 하더라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사전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우리가 않으면서 안희정 전 지사 얘기할 때도 그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김지은 그렇죠. 씨가 주변에 도움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번 이 스태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그러니까 조 감독 A 씨가 이제 대신해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덕 감독의 명성이나 아니면 또 해외에서의 명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묻혀 있지 않았나 하는 주변 사람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면 황당한 소식인가? 허경영 씨요. 허경영 씨하고 가수 최사랑 씨 간에 이게 연분이 있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이게 최사랑 씨는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허경영 씨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지금 최사랑 씨 하는 얘기는 우리는 사실혼 관계다. 예.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폭로를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 2015 연분 정도가 아니라 연분 사실혼 정도가 관계라고 아닌 얘기를 거죠. 했어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2015년 중순에 발표했던 부자 되세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대한 작사를 허경영 씨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나는 허경영 씨를 도왔다. 실제 그렇게 허경영 씨를 도우면서 사실혼 관계로 해서 2015년부터 구체적으로 열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조금 좋은 관계가 진행이 될 줄 알았더니 내가 있는 사람인 듯 없는 사람인 듯 별로 허경영 씨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영부인을 시켜주겠다. 영부인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영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허경영 씨는 또 최사랑 씨의 주장에 대해서 메시아는 연애하지 않는다. 뭐 이거 메시아는 어떻게 연애하지 않는다? 해석을 해야 될지 이분의 정신 상태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럼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고 한번 웃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또 그 연인형 얘기 자체가 하늘궁에서 이렇게 자기는 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이야기 자체는 나를 사실은 이제 음해하거나 또는 이것을 하나의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을 해서 최사랑 씨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수로서 또는 기타 명성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이제 할 것이다. 뭐 허경영 씨 자체가 쪽에서는 그렇게 그 현재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두 당사자가 상당히 뭐 열애설인지 아니면 이제 나름대로 지금 또 폭로전으로 좀 치닫고 뭐 있는 그 상황인데 예. 이것을 그렇게 뭐 심각한 의미 하나하나 자체를 우리가 그 해석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세상에 황당한 일도 있는 것은 아니냐.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당황스러운 얘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또 다른 정치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또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인데 이 여당의 유력 정치인에게서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뉴스타파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름은 저희가 얘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했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일파만파로 하나 둘씩 지금 나오게 되는 모습들인데요. 이게 지금 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우리 사회에서 뭐 미투 운동이라는 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요.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전 사회의 밑둥이 움직이고 멘탈이 이제 움직인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런 그 미투 운동에 함께하는 여성들이 처음에는 익명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다 지금 실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일련의 혁명이 벌어지는 것들하고 저는 보고요. 실제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과정이긴 한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처음에 서지현 검사로부터 처음에 방아쇠가 당겨져서 그 뒤로 이어졌던 게 문화예술계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교육계로 갔다가 그다음에 넘어서서 우리가 연예계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가 싶더니만 다시 정치계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치계 쪽에서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아주 구체화된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노래방에서 지금 현재 유력 여당 정치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 진술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만일 이 여성이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그 추행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 정치적 파장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우리 그 여러 정치 현장 중에 보좌관들 사이에서도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보좌관 이야기로 가지만 앞으로 상부로 올라갈 가능성도 이게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번 건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만일 이게 정치 윗선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게 여든 야든 할 거 없이 정치는 그야말로 폭풍 속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